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 성천 강선로. 상제께서 농암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허미수가 중수한 성천 강선루의 12,000 고물은 녹줄이 붙어 있고 금강산 12,000 봉은 겁기가 붙어 있으니 이제 그 겁기를 제거하리라. 상제님께서 1907년 농암에 계실 때 금강산 12,000봉에 붙은 겁기를 제거하는 공사를 보시며 성천 강선루의 12,000 고물에 대해 말씀하셨다. 강선루는 성천에 있는 성천객사의 부속 건물이다. 성천객사에는 여러 부속 건물이 있는데 그중 강선루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성천객사를 부를 때 강선루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강선루는 현재 북한에 있다. 그렇다면 강선루가 있는 성천은 어떤 곳이며 당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길래 고물이 12,000개나 있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강선루가 있는 성천과 성천객사의 내력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성천 강선루.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성천 강선루는 어디에 있을까? 성천은 평안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군으로 평양의 동북쪽 위편에 있는 분지 지형이다. 성천에는 흘골산이 있는데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사가 가팔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험준한 산이다. 흘골산 주변으로는 비류강이 감아 돌아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을 활용하여 고구려 시대부터 이곳에 산성을 쌓아 조선시대까지 사용하였다. 특히 흘골산성 서문으로 난 길이 개미허리처럼 좁아 한 사람이 지켜도 될 만큼 방어에 최적화된 군사적 요충지였다. 흘골산에는 기이한 12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병풍처럼 깎아 세워진 모습이 중국의 무산 12봉과 흡사하여 무산 12봉이라고도 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12선녀가 무지갯발을 타고 각 봉우리마다 내려와 춤추던 곳이라 하여 선녀들의 이름을 붙여 봉우리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흘골산 12봉 이외에도 성천은 신선과 관련된 이름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천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신선이 찾아오는 고개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방선령이라 했고 이를 넘으면 신선이 드나든다는 뜻의 방선문이 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9마리 용이 승천했다는 구룡천이 있고 그 위에 놓인 구룡교를 건너면 신선들이 내려온다는 강선루가 나온다. 강선루에 오르면 흘골산과 비류강을 마주하게 된다. 전설에 따르면 흘골산과 비류강이 빚어내는 경치가 아름다워 하늘에서 선녀들이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선녀들은 비류강 맑은 물에 미역을 감고 흘골산 12봉의 뿌리 박은 오색 무지개를 타고 오르내렸다고 한다. 강선루라는 이름은 이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성천객사는 국가 관리들과 외국 사신들이 유숙하는 곳이었다. 이곳의 중심 건물인 동명관에는 국왕의 상징인 전패를 안치해 놓았으며 지방 수령은 고을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 전패의 문안에 예를 올렸다. 다른 지역의 객사와 다르게 성천객사의 부속 건물은 신선과 관련된 이름이 붙여진 것이 특징이다. 반선관, 통선관, 유선관 등 대부분의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 있다. 성천객사의 부속 건물인 강선루에도 선자가 붙어 있다. 강선루는 아름다운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풍광이 뛰어나서 국가 관리들과 외국 사신들을 위한 연회장으로 이용하였다. 성천객사 여러 건물의 현판은 명나라 한림학사 미만종과 문정홍의 글씨이다. 이곳은 평안도에 있는 8명승지의 하나로 손꼽히며 누관의 장대함이나 강산의 수려함은 팔도의 누각중 으뜸이여 중국에도 비교할 만한 것이 드물었다고 하였다. 강선루의 12,000 고물. 상제님께서는 허미수가 중수한 강선루에 12,000 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고물은 그림 7,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 양식인 우물마루의 귀틀 사이에 끼운 나무판을 말한다.
고물이 1만 2천 개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가 크고 마루로 된 공간이 많아야 하는데 강선루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강선루는 1343년 고려 충혜왕 보기 4년에 처음으로 지어진 후 1617년에 동명관과 강선루를 잇대어 중수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웅장하고 화려해졌다. 이 당시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12년에 기록된 연행록 선집을 보면 누각을 다 합쳐서 363칸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던 강선루는 1716년에 330여 칸 전체가 전소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번 중수를 거쳤는데 이마필기에 의하면 강선루가 200여 칸이라고 하여 규모가 약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현재는 물로인 방선문만 남아있다. 당시 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연행록 선집과 조선고적도보가 있다. 연행록 선집에는 363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강선루 관련 배치도 그림구는 이마필기에서 말한 200여 칸을 근거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평면도를 보면 정문에 해당하는 외문을 지나 중문을 건너면 강선루의 중심 건물인 동명관이 있다. 동명관 오른쪽에는 통선관이 있고 왼쪽에는 유선관이 있다. 유선관의 왼쪽으로 복례각이 있고 흘골산 12봉의 경치를 볼 수 있는 11호가 길게 이어져 있다. 유선관의 왼쪽 위편으로 강선루가 있다. 그림 9를 참고해 보면 강선루에서 온돌이 깔려 있던 크기는 대략 10칸 정도로 추정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루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건물의 대부분이 마루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강선루에 많은 고물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의 수는 상제님께서 1만 2천 고물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통해 대략적으로 산정해 볼 수 있다. 전체 건물 363칸에서 온도를 제외하면 대략 350칸이 마루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만 2천 고물을 가정하면 한 칸에 고물 35개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옥 건물 한 칸의 크기를 통해 유추해 보면 한 칸의 폭은 대략 7자, 약 2.1m에서 12자, 3.63m 정도였다. 양방가는 8자 내외, 궁궐은 12자 내외 정도로 짙게 정해져 있었다. 사신을 접대하고 연회가 열리던 강선루의 한 칸은 최소 10자, 약 3m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옥 건물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일수록 그 견고함을 위해 고물의 개수를 많이 넣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물의 폭과 길이가 대략 한 자 내외로 추정하면 한 칸당 35개의 고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강선루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 고물의 수는 금강산 1만 2천 봉의 수리적 상징과도 연관된 공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미수와 강선루 중수의 관련성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을 찾지는 못하였다. 허미수는 1596년에 태어나 1682년에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강선루가 중수되었을 때인 1617년에는 그의 나이가 21살이었고 그는 50세 이후로 중앙관직에 진출하였다. 허미수가 관직에 있을 당시에는 강선루에 큰 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중수 기록 또한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스승인 한강정구가 성천부사로 재임했었고 이때 쓴 강선루기가 포함된 한강집을 허미수가 편집하여 중간한 간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허미수의 스승이 강선루 중수 이전에 퇴임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강선루 1만 2천 고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허미수가 강선루를 중수한 내용에 대한 해명도 추가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래 글은 한강집에 나오는 강선루기의 일부이다. 신선이 있는지는 허황하여 알 수 없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그에 관한 말을 많이 하였으니
내가 어찌 또 반드시 없다고 장담하겠는가. 악양에 3번 들어가고 화표에서 1번 놀았던 일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누각의 신선이 또 어찌 한 번쯤 내려오지 않았겠는가. 세상에 황학을 탄 신선이 내려와 쉬었다는 누각이 있고 적송자가 놀았다는 정자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누각에 강선이라는 이름을 붙여 학을 탄 신선이 훨훨 날아 내려올 것을 기대한 일은 실로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그 자리 잡은 모양이 높고 밝으며 구조가 정밀하여 훌륭한 누각이라고 평하기에 충분한 데에 있어서랴. 성천강선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